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국에서 살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까샹! 오늘 약간 좀 외색이 짙지 않나? 아, 근데 이거 옷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 이거, 근데 좀, 이거, 요새 귀멸의 칼날에 빠져가지고, 뒤늦게나마 이제 하울이를 샀는데, 일단은 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건 내가 타이 중에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갖고 타이 중에서 가다가 그때 출발하기 전에 이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보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정신병자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이미 정신병자 공화국이야. 제일 많아요, 정신병자가, 대한민국이. 그거 알고 계시죠? 제 유튜브 계속 본 사람은 이미 통계로 보여줬을 거야. 살자율도 1위고, 우울증률도 1위고, 정신병 유병률도 1위고, 그리고 보통, 미혼 여자들이 그 유병률은 되게 높고, 이런 식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내가 봤던 이 기사가 뭐였냐면, 4개월 전에 SBS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야 정말로 정신병자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를 하자면 한국이란 나라가 직업의 기준을 가장 따진 나라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놀라운 직업의식 차이라는 주제로 SBS에서 4개월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직업에 대한 하나의 설문조사 같은 거지. 가장 위세 높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이 5개 국가에서 뭐 조사를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직업들은 뭐 국회의원, 소방관, 사회복지사, 은행 사무직, 뭐 중고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와가지고 표본은 1,500명. 5개국 취업자 약 1,500명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직업 위세 인식에 있어가지고 1위가 전부 다 국회의원이 나왔어. 그래서 국회의원은 무섭지. 권력이지, 그치? 나 도지사인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한국 같은 경우는 2위가 약사, 중국은 영화감독, 일본도 2위가 약사가 나왔고, 3위가 AI 전문가 이렇게 떴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였냐면, 미국이랑 독일은 1위가 소방관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2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란 나라는 그 4차 산업 강국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 지금 와서는 뭐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탈출하는 추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 직업적 위세 인식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최하위로 나왔거든. 그래서 일본도 나름 상위권이었는데 일본도 3위였는데 한국, 중국이 각각 11위하고 9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제일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 그 미국이랑 독일에서는 굉장히 1등 넘버 1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하니까 그 직업이 그냥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 몸 쓰는 일이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좋은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게 이 설문조사가 2007년에 했다가 나중에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한 거였거든. 그래서 좀 새로 들어온 게 한국 5위, 6위에 영화 감독이랑 6위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면 나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나는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한국이랑 중국은 직업 위세 인식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보였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뭐 짱깨 이렇게 욕을 하는데 소짱깨가 한국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랑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약사가 굉장히 높은 인식. 아마 의사가 나왔으면 의사가 1위로 올라갔겠지, 그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고, 그리고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고교 교사가 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의 교사 인식이랑 지금 교사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둘 다 교사시라는 얘기 들은 사람 기억날 거야. 근데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옛날에는 교사를 하면 군대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남자가 교대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되거든, 대신에. 그거 딱 채우자마자 그만뒀단 말이에요, 교사를.
근데 나중에 나한테 한 얘기가 그때는 교사라는 인식이 이렇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교사 계속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걸로 하고 있어. 왜냐면 당시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춘천교대였는데 춘교대 쪽에서 나왔던 같은 동기가 이미 교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장이 야 너 소일거리나 해라 이래갖고 지금 원래는 그거 그만두시고 학원 강사로 수학을 또 오래 가르쳤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수학 같은 거 이제 방과후 같은 거 그것도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자기 동기는 이제 교장하고 있으니까 그 교사는 교장을 밟냐 안 밟냐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은행 사무직도 좀 많이 올라갔지. 은행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뭔가 금융권 인식.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러분 옛날에는 되게 다른 게 옛날에는 상고 나온 사람들이 갔어요. 상고 나온 사람. 상고에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 있지. 그래서 지금 애들은 모를 거야. 막 주판 막 튕기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지점장, 지금 있는 은행 지점장 클래스들 그 나이 또래에서는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아마. 그래갖고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교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기계공학 엔지니어는 떨어지고 뭐 기업 간부도 떨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뭐가 가장 문제냐면 중간 수준이나 그런 직업 위세 인식 격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그게 폭이 적고 중국이 이제 그 가운데 중간 수준이고 한국이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 직업별 인식이나 위세에 대한 격차가. 그래서 이걸 보면 거의 모든 나라 2배 이상입니다, 한국이. 그 직업별 인식에 대한 격차가 다른 나라들은 뭐 이제 0.92, 일본은 0.93, 낮은 게 별 크지 않다는 거지.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떠올랐을 때. 근데 한국은 그게 제일 높게 나왔어. 독보적으로 나왔어. 중국보다 더 높게 나왔단 말이야. 중국이 1.68, 그리고 한국이 2.3,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1.대,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던 거지. 한마디로 이게 높게 나타났다면 그런 직업별로 사람들이 보는 그 인식이 나쁘게 말하자면 이제 저 새끼 족밥아요 약간 이런 거지. 저 죽밥 새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직업의 지위가 또 낮다고 여기는 편이야.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암울한 결과라면 암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이란 나라가 유일하게 2007년 때, 이 조사가 2007년 이후 다시 된 거 엄청나게 오랜만에 된 건데 2007년이랑 비교했을 때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유일하게 동반 하락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게 나타났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일본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줍받고 있었는데 정작 줍박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하락했다는 거야. 삶과 일의 만족도.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이지? 걔 비용신 같은 흑사병들 때문이지. 그런 것들이 너무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한국이 2007년에는 되게 높았거든. 제일 높았거든. 일이 중요하다. 나도 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2023년 됐을 때는 이제 이 일이 중요하다도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장인 정신도 떨어지고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연령이 그게 가장 높게 나온 게 50살에서 64살 틀딱들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다 젊은 나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은 그거야. 안 좋은 건 다 가졌다. 허세 심하고 차별 심하고 돈만 따지고 외모 따지고 직업 따지고 키도 커야 되고 주지도 커야 되고 그지? 이게 한국이다. 이게 베넷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 심리학자 말이 맞다. 유교와 자본주의의 윷 같은 점만 손괴했다. 정답. 그래서 열등감이 또 가장 심하고 남 뒷담화 욕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외모 지상주의는 제일 심하고 거의 다 뭐 욕하는 거밖에 없어서 최악은 다 모아놨다. 국민 80%가 중소기업인데 서로 깔본다고 이것도 되게 웃기지. 결국에는 국민의 80%는 내는 말하잖아.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20%를 또 자르면 10%가 공무원 공기업이고 나머지 10%가 대기업이라 보시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늘상 말하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지옥은 헬조선은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였거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자면 내가 아까 비 오는 날에 타이중 가기 날에 이 뉴스를 봤다 했잖아. 근데 그때 비가 조금 왔어. 왜냐면 그때 태풍이 오고 있던 때였거든. 근데 이렇게 부패가 좀 큰 데였어. 타이중에서 나름 딱 보기에도 타이중에서 좀 상류층들이 사는 그런 부패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 버스 타고 톡톡 걸어가고 있었는데
태풍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통정리하고 있더라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막 다 손으로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하나 다 필요한 건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내가 늘상 얘기한 대로 한국은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놨잖아. 따라가서 막 기어이 두들겨 패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간극이 가장 넓어지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세상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밟아놓으니까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아니다, 바로 어제다. 바로 어제네, 라방에 어떤 싱글레디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 아들이랑 딸 하나 자기가 돌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그랬는데, 내가 걱정이 됐던 건 그 아이들이 구김없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요새 좀 많이 해. 애들을 보면 애들이 구김없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사실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우리 집도 막 공사 내 따라다니고 그랬다 했잖아. 그런 공사차 이스타나가 되게 부끄럽고 싫어가지고 아빠가 태워줘도 멀리서 떨어뜨려 달라고 하고 걸어가고 막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근데 아이들끼리 있어서도 우리가 뭐 이제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좀, 이게 큰 아파트가 있고 작은 아파트가 있으면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엄마들이 이쪽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얘기하지. 대놓고 그런단 말이야. 애들이 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크면서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어른들,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이러한 흑사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서 터지냐? 여초발에서 터졌잖아. 우리 방 사람들은, 어머니 형 저 300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 나중에 뭐 300 벌면 자부심 가져야 된다. 난 이게 다독거리는 편이긴 한데, 그 300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 맞지? 정작 자기는 300도 못 번 애들이 태반이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오염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여초 이거 다 박살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폐쇄적으로 꾸려나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옛날 우리 선현이, 옛 선현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봐도 되게 신기한 게, 여자가 하나가 있으면 계집 여자가 되잖아. 여자가 둘이 되면 이게 시끄러울 뭔가 그럴 거야. 근데 여자가 셋이 딱 붙잖아, 한자로. 계집녀가 세 개면 그게 간살 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속성이 아닌가. 옛날부터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속성이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방치돼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얘기해봤자 뭐 뭐가 달라질 거야, 그치? 그냥 뭐 열심히 돈 벌라고 우린 탈출할 준비는 해야지. 그래서 여튼 뭐 그래요. 김재동이 말한 것처럼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똑같아질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목수의 망치를 들고 간 사람을 가갖고 우리가 이지매를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뭔가 일이라는 게, 귀천이라는 게 당연히 난 있다고 생각해.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나쁜 짓 해서 돈 번 사람들도 많잖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뭐 이게 나쁜 짓 안 하고 자기를 묵묵하게 하면서 버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그 금액을 많이 버냐, 그거 가지고도 이제 300충, 400충, 여시가니까 우리 앱이 500충인데 이러고 있더라, 진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래갖고 오늘은 이게 안타까워갖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